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0월 2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 및 긴축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하락 마감하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지표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한 때 4.23%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이날 페드의 기준금리가 조만간 더 높아질 것이라며 솔직히 인플레이션 둔화에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언급을 진행을 하면서 나는 금리가 4%를 크게 웃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것 말고도 다른 연은 총재도 비슷한 결의 발언을 하게 된다면은 이 금리의 피크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카고 선물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11월 금리를 75bp 인상할 가능성은 97.9%를 기록하고 있고, 이건 원래 예상했던 것이지만 12월 달에도 금리를 75bp 인상할 가능성은 75%에 달했다라고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에 5에서 5.25%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는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긴축이 커지게 된다면 이 경기 침체 우려도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10월달 필라델피아 제조업은 마이너스 8.7을 기록해 전월의 9.9보다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현재는 경기의 위축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걸 시사할 수 있으며, 9월 달의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4% 하락한 115.9를 기록해 경기 침체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85.98달러로 플러스 0.5%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급락, 달러는 혼조,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들을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연준의 이제 총재들이 계속해서 인플레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로켓처럼 올랐다가 깃털처럼 내려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인플레 안정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 라고 시사하는 부분, 요거는 이제 감안을 하시면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당연히 경기는 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부터 이제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 경기의 선행지표 역시도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용이 탄탄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 버티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상치보다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하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절대값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은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은 빠지면서 이 월세 수요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임대료가 올라가게 된다면 물가 부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임대료 부분이 미국의 인플레의 뇌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요거를 어느 정도는 머릿속으로 감안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집주인들이 월세를 더욱더 높이는 모습,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으니까 이게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한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 이외의 다양한 국가들에서 이제 환율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영향이 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달러 N이 150엔을 돌파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다라고 한다면 일단 일본의 수출 이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국과 겹쳐 있는 일본의 일본의 경쟁 기업들과 겹쳐 있는 한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본에게 이번에 이 가격 경쟁력 부분 때문에 밀릴 가능성, 요거 존재를 한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아니 이렇게 되면은 일본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악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외화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가계부채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외화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과 약간 환경이 다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이러한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된다면 와, 엄청난 악재가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일본은 이걸 기회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전 세계에 리스크로 작용을 하였던 이 영국의 새로운 총리발 이 양적 완화? 약간 이런 느낌이 거의 이제 취소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주역이었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사임하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영국도 역시나 긴축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는 이제 파운드화의 가치의 정상화, 그리고 국채 가격, 길트화 역시도 다시 길트채 역시도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달러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하나씩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떠오르는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배터리 소재 쪽, 이쪽 배터리 쪽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떠오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넷플릭스 같은 이 글로벌 OTT의 보통 이 본진이 미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는 드라마 제작사들 역시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바이오 위탁 생산 기업들 역시도 단가가 내려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저렴한 가격으로 위탁 생산 양이 증가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외에도 지금 이제 이렇게 달러는 물론이거니와 유로 관련해가지고 이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선 쪽의 수요 역시 증가하는 모습들 때문에 야, 이거 수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실적 늘어나겠다. 이것도 기대를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빙하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기회에 점유율을 가지고 오겠다. 이러한 삼성의 의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삼성의 실적은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나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볼만한 이 가치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기에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삼성전자를 보는 것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하청업체, 연관 기업들 요걸 보는 거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실탄 있는 제약 기업들 역시도 일단 지금 돈 때문에 고생을 하는 기업들 그러면서도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K제약 쪽에서도 돈 있는 쪽 위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돈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긴급 SOS를 칠 수밖에 없어요. 뭐 증권부터 해서 건설사들 그리고 이번에 이 레고랜드발 해가지고 채권 쪽에 물린 기업들 이런 쪽들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이런 쪽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도 지금 현금이 없어서 부도 확률 치솟는 기업들 말고 현금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몸값이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저점의 시장이 왔을 때 결국에는 현금을 갖고 있으면 뭐다? 왕이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꾸준하게 현금 있는 기업들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배당도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야,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들 때문에 이 배당을 노리는 자금들, 요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어가지고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렇게 한번 시장 정리를 싹 해봤는데, 나오는 내용을 그냥 조금만 정리를 해보자면, 긴축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이 강달러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현금이 없다, 유동성이 없다, 이거는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의 시장 정리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영상 소개란에 이 텔레그램 링크 한번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본 영상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11선 돌파해서 좋아라 했는데 21선 돌파를 시도하니까 이 조정이 좀 나오고 있네요. 현재 위치에서 어떤 거 봐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사업적인 부분은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 또 한 가지 보자면 이 유럽 쪽에서 원전의 청신호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는 보조금 혜택까지도 차근차근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전을 만드는데 보조금까지 받게 된다면 두산 입장에서는 실적의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한국 정부가 이 유럽 지역에서 다양한 원전을 수주받는 것도 굉장히 호재겠지만 미국이 수주를 받는 것도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산만큼의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혹은 기업이 많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봤을 때 조금 낮아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원전 동맹인 한국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랬을 때 미국의 건설에도 두산이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나 미국 둘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실적적인 부분은 꾸준하게 올라가면 올라갔지 감소하는 건 많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사업적인 부분은 계속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원전 말고 뭐 가스터빈부터 시작해서 수소터빈이나 다양한 부분을 확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미래 먹거리는 훨씬 더 다양해지고 많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 사업적인 부분은 괜찮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저점이 어느 정도 지지는 되어줄 것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전 수급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 매도가 지금 며칠 새 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요게 플러스로 바뀌기 전까지는 조금 여러분들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다. 일단 이거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차트를 놓고 보게 된다면은 11선 지금 이탈 할랑말랑 하고 있거든요. 요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한 번 더 요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오늘 11선을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11선 이 위에서 계속 횡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꺾여 있는 11선이 머리를 들기 시작을 할 것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21선 돌파까지 다시 한번 시도를 해줄 것이고, 여기 돌파를 성공한다? 과거를 봤으면 알겠지만 61선까지 이렇게 쭉쭉 가는 모습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61선까지 뚫게 된다면 더 갈 수 있겠지만 일단 이건 그때 가서 봐야 될 일인 거고, 지금은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그냥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뭐 사업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다. 자, 그런데 수급적인 부분, 이게 시장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부분인데 이게 외국인 쪽의 매도가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가 어느 정도 플러스로 돌아설 때까지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으니까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차트로 놓고 봤을 때 11선 위에서 횡보를 한다면 훨씬 더 괜찮고 11선 아래로 빠지게 된다면 이제는 저점 수준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11선 이후에 21선까지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60선 부근까지, 여기를 무조건 닿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 부근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거 생각해 보기가 괜찮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 영상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고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거 기분 좀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와줬다는 것만으로도 완벽하게 두산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고 과거랑 다른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저랑 한번 같이 보시면서 다음 스텝 차근차근 밟아가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 이제 한 주 고생하셨으니까 다음 주에는 좀 고생보다는 화이팅 할 수 있는 좋은 뉴스가 나오길 바라며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